네, 오늘도 ETF 시황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조 흐름이 관측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SPDR S&P 500 ETF가 0.41%, 인베스코 QQQ가 0.9%, SPDR DI ETF가 0.09%로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ETF도 1.83% 빠지면서 반도체주의 어두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기술주와 금융주도 일제히 밀리면서 각각 0.57%, 0.22% 밀리는 움직임이 관측이 됐습니다. 반면 상승한 ETF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쉐어즈 울트라 VX 단기 샘물은 0.7%로 오르면서 변동성을 고스란히 반영을 했고요. 바네크 골드 마이너스 ETF,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도 각각 0.98%, 1.91%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 금값과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상승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원유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상방 압력이 강했고요. 나스닥 하락, 브라질, 금채굴, 유로존 순으로 이렇게 오른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브라질 같은 신흥국 증시가 좀 좋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락한 ETF도 확인을 해보면요. 석유앤가스가 가장 하방 압력이 강했고 유틸리티, 기술, 금융, 에너지 순인데 최근에 올랐던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빠졌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ETF 시황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남궁재훈 채슬리 투자자문 연구원과 함께 ETF 시황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ETF 시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젯밤에 3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5%로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주요 ETF 상품들의 상승률 그리고 연초 대비 상승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금이 또 한 1%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었고 산업재 ETF라든지 소재 ETF, 에너지 ETF 이런 섹터 쪽의 ETF 상품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1.8%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강했지만 어제는 좀 약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종목들의 ETF 연초 대비 상승률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7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인 SMH ETF도 23.4%, 그리고 금 ETF도 연초 대비해서 22%, 커뮤니케이션 섹터 ETF도 21%, IT 섹터 18%, 자유소비재 섹터 11%, 이렇게 오르면서 지난해에는 방어 성격의 이런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이 좋았었다라면 올해는 반대로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이 잘 통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들의 연초 대비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올해는 확실히 기술주와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술주와 반도체 흐름에 좀 관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 미국 ETF 시장의 수급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 지난주 한 주간의 ETF 수급 흐름을 자산군별로 먼저 살펴보시면 채권 ETF에 95억 달러 자금 유입되면서 가장 크게 자금이 유입되었었던 모습이고요. 주식형 ETF에는 4.4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유입이 되었었던 반면에 원자재 ETF에서는 한 26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의 그 섹터별 ETF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보시면은 에너지 섹터가 마이너스 15.6억 달러 정도,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도 마이너스 12.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되었었던 모습이 나왔고 헬스케어 같은 섹터에서도 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냐라고 보면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강했던 섹터들 IT,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그리고 필수소비재 이런 섹터들로 자금 일부가 유입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IT 섹터로 한 4.2억 달러, 그리고 필수소비재 3.8억 달러 정도의 수급이 흘러갔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별 ETF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대형 성장주 ETF와 종합 성장주 ETF 상품으로 각각 34억 달러씩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대체로 대형주 또는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 같아 보이고 반면에 자금이 유출되었었던 쪽은 대형 가치주 그리고 종합 가치주, 소형주 그리고 고배당주와 같은 방어적인 성격의 ETF 상품들에서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해 수비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의 현금이 유입이 많이 되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 또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좀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었던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 채권형 ETF와 주식형 ETF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던 반면에 원자재 ETF의 자금은 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방어적인 스타일의 ETF 상품들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흐름이 대형 성장주 그리고 종합 성장주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 쪽으로 자금이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 방향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주목해볼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융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좀 혼란스러웠던 금융 사태로 인해서 금융주들, 뭐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대형 은행들은 향후에 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발표되는 실적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금융 섹터 ETF 상품인 XLF에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에 보고 있는 지표가 S&P 500의 섹터별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를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IT 섹터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들의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팩트셋의 자료에서도 살펴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3분기, 4분기까지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S&P 500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한 70%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 뜻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되게 낮게 잡혀 있다,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수치들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업들이 주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와 연간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주는 가이던스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어떤 경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던스에 좀 주목을 해봐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ETF 상품 구성 종목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ETF 상품들 중에서는 SMH라고 하는 반도체 ETF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엔비디아를 비중 14%, TSMC를 비중을 12%, 인텔, AMD, ASML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각각 5% 정도씩 담아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상품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SMH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TSMC가 안 들어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에는 엔비디아가 비중 9%, 브로드컴이 8%, TXM 또 8%, AMD가 7%, 퀄컴이 6%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섹터의 ETF 상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각각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도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각각 4%와 3%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IT 섹터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자유소비재 ETF 섹터인데 XLY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아마존의 비중을 22%, 그리고 테슬라 16%, 홈디포 9%, 나이키와 맥도날드를 5%를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ETF라고 하는 XLC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메타 플랫폼즈를 비중 22%, 구글을 13%, 넷플릭스 5%, 그리고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ATVI,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 이 상품을 한 4%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ETF 말씀드렸던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이 유효했다면 올해는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 이익 추정치들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섹터들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실적 시즌이라는 이벤트가 또 함께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튼튼한 회사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가이던스의 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닝 시즌을 맞아서 기업 실적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재훈 채슬리 투자자문 연구원과 함께 ETF 시황 정리해봤습니다.